여러분, 오늘은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면서도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사람이 사람을 이기는 게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그리고 종이 한 장으로도 사람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이냐? 바로 땅 문서지요. 조선의 땅 문서는 지금의 돈이 아닙니다. 땅 문서는 곧 먹고 사는 길이고 자식들 앞날이고 집안의 체면이고 문중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문서가 한번 움직이면요, 그 집안 사람들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땅 문서입니다. 10년을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아니라 고작 1년 들어온 몸종에게 넘어간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다 묻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생기나? 며느리가 10년인데? 몸종은 1년인데? 자, 오늘은 그 어찌를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요, 그 며느리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눈앞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조선 후기, 어느 고을에 땅이 넓기로 소문난 양반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반듯했고 대문은 큼직했고 마당은 넓었고 곳간엔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고 하인들이 오가며 마당 바닥이 반질반질할 정도였지요. 겉보기엔 참 부잣집입니다. 하지만요, 부잣집일수록 집안 속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재산이 많으면 사람 마음이 더 얄팍해지거든요. 특히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 문제 앞에서는 핏줄도 정분도 싹 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집안의 실권자가 사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양반이고 겉으로 큰 소리를 친다 해도요, 살림의 열쇠는 안방에 있습니다. 땅 문서가 들어있는 괴짝, 곡식창고 열쇠, 살림 장부. 그걸 시어머니가 쥐고 있으며 집안은 시어머니 기분 따라 날씨가 바뀝니다. 좋은 날엔 햇살이고 나쁜 날엔 폭풍이지요.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안에서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집안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면요, 그 집안 살림을 자기 손바닥처럼 압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 떼고, 물 길어오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마당 쓸고, 장독대 닦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손님 치르고. 명절이면요, 며느리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부엌에서 시작해서 부엌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제사라도 있는 날엔 며느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요, 그 모든 노고는 한순간에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며느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처음엔 참습니다.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 세월이 쌓이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오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대접받고 싶다. 이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마음이 커지면 사람이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조급해지면 눈빛이 달라지고, 손끝이 거칠어지고, 말투가 차가워집니다. 겉으로는 공손해도 속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속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특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늙어도 귀신같이 압니다. 어느 해 시어머니가 크게 편찮아집니다. 기침이 깊어지고 열이 오르고 밤마다 숨이 가빠집니다. 집안 사람들 얼굴이 굳습니다. 왜냐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면 집안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땅 문서를 쥔 사람이 흔들리면 집안은 자연스레 서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럼 누가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는 안 나와도 사람들 눈빛 속에 떠다닙니다. 그때 며느리는 시어머니 간호를 맡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이불을 갈아주고 물 떠다 드리고 겉으로 보면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하지만요, 병든 사람은 손길의 온도를 느낍니다. 그릇을 놓는 소리 하나, 이불을 덮는 속도 하나, 물의 온도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느낍니다. 이 며느리, 정성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 그리고 그 느낌이 며칠 몇 달 쌓이면 그건 확신이 됩니다.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구나. 이 차이가 큽니다.
사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희심으로 돌봄받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집안에 들어온 몸종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일만 하는 아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들어온 뒤로 시어머니 얼굴빛이 조금씩 바뀝니다. 몸종은 큰 효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소한 것들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숨이 가쁘면 이불을 목까지 덮지 않습니다. 속이 웅렁거리면 죽을 억지로 떠먹이지 않습니다. 약 있으면 입안을 헹굴 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기침이 올라오면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따뜻한 차를 조용히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효도입니다. 큰절 올리고 효도한다 떠드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시어머니는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 마음속에서 며느리 자리가 조용히 밀려납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고 속이 뒤집힙니다. 내가 10년인데, 저 아이는 1년인데. 여기서부터 며느리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꼬인 마음은 결국 사람을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빠지는 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죽을 쓰면서 간을 대충 보는 것, 약 따리는 시간을 슬쩍 늦추는 것, 시어머니가 부르면 대답은 하지만 걸음이 느린 것, 이런 게 쌓이면 그게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몸종은 그 반대로 합니다. 더 조용히, 더 빠르게, 더 세심하게. 며느리는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요, 사람은 결국 한 번 크게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죽을 들고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조용히 두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10년의 피로, 10년의 억울함, 그리고 몸종에게 밀린다는 불안.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니 마음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한 번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를 소홀히 했다는 기억은 늙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몸종이 움직입니다. 새벽 공기가 이상합니다. 안방이 조용합니다. 몸종은 낌새를 느끼고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 덕에 시어머니는 위기를 넘깁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확신합니다. 나를 끝까지 챙길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저 아이구나.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어머니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나지요. 며느리를 불러 세우고 하인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동네에 소문을 내고. 하지만 이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양반은요,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준비합니다. 시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날짜, 상황, 자기 몸 상태, 며느리의 태도, 몸종의 행동. 하루하루가 쌓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건 나중에 며느리를 끝장낼 명분의 칼입니다. 며느리는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해지니까 오히려 안심합니다.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그냥 넘어가나 보다. 그 착각이요, 며느리 인생의 마지막 숨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무너질 때는 큰 소리부터 나지 않습니다. 눈치부터 바뀝니다. 하인들이 며느리 눈을 피합니다. 예전엔 며느리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몸종 눈치를 봅니다. 부엌에서도 자리 배치가 바뀝니다. 안방에서 며느리가 들어갈 자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런 게요, 조선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너는 끝났다.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공기가 먼저 말합니다. 며느리는 그 공기를 느끼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또 실수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정성은요, 더 티가 납니다. 시어머니는 더 싫어집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팝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또렷해집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요. 사람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대부분 돈으로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준비합니다. 조선시대 유언장은 지금처럼 법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양반가에서는 유언이 곧 법입니다. 특히 땅 문서가 걸린 유언은요.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괴짝을 정리합니다. 땅 문서를 꺼내 한 장 한 장 확인합니다. 노는 누구에게, 밭은 누구에게, 산은 누구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땅 문서를 따로 빼놓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봅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나겠지. 내가 며느리인데. 내가 10년인데. 하지만요,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걸요. 시어머니 병세가 깊어지자 집안 어른들이 모입니다. 친척들이 모입니다. 문중 사람들이 모입니다. 안방 한가운데 땅 문서 괴짝이 놓입니다. 그 순간 안방 공기가 무겁습니다. 사람들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뛰지요. 그래도 내 자리다. 그래도 내가 며느리다. 그런데요, 시어머니 손이 움직입니다. 그 손이 며느리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몸종 쪽으로 갑니다. 땅 문서가 몸쪽 앞에 놓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람들 속이 뒤집힙니다. 설마, 그 설마가 현실입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요, 이제부터입니다. 유언장이 읽힙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보살핀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종을 두고 딸과 같았다는 뜻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섭냐? 딸 같다는 말은요,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몸종은 집안 사람이 되고 며느리는 바깥 사람이 됩니다. 며느리는 10년을 했어도 그 말 한 줄에 밀립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설마 저렇게까지 혹시 시어머니가 감정적으로.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기록이 상자에서 나옵니다. 날짜별로 적힌 종이들. 그날 있었던 일들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 표정이 굳습니다. 왜냐면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약이 늦었고, 어느 날은 식사가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고, 어느 날은 안방이 유난히 조용했고, 그 위기 때마다 몸종이 챙겼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 되면요, 며느리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턴요, 안방이 마치 심탄자리처럼 변합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합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겠지. 간호가 쉽나. 하지만 기록이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사람들 마음이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건 마음이 떠난 거다. 이건 집안을 위험하게 한다. 조선의 양반들은요, 겉으로는 도덕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체면을 봅니다. 시어머니를 소홀히 한 며느리? 그건 단순히 집안 문제가 아닙니다. 문중망신입니다. 그리고 문중망신은요, 한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 혼처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한쪽으로 쏠립니다. 몸종 쪽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은 순식간에 얼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핵사이다입니다. 며느리는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안방에 모인 사람들 눈빛이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굳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선만으로도 이미 끝난 걸 압니다. 그리고 집안은 결론을 냅니다. 며느리는 이 집안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쫓겨납니다. 10년을 살던 집에서 진짝처럼 나갑니다. 여기서 사이다가 터집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며느리,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정이지요. 그런데 친정도 두 손 벌려 맞아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소문이 났습니다. 그 양반댁 며느리 쫓겨났다더라. 안방마님이 몸종한테 재산 줬다더라. 그 며느리 평판이 좋지 않다더라. 여러분, 조선에서 소문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며느리는 어디를 가도 시선이 따라옵니다. 장터에 나가도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물건을 사려 해도 상인이 눈을 피합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세상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게 핵사이다냐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며느리는 자기가 만든 일로 자기가 갇히는 겁니다. 자, 이제 몸종입니다. 몸종은 땅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종은 거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좋은 눈빛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몸종이 주인 됐다. 어찌 그런 일이. 그래서 몸종은 조용히 살림을 정리합니다. 빚을 갚고 곡식을 나누고 집안 살림을 단단히 잡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조선에서 하인 마음을 얻으면 집안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하인 마음을 잃으면요, 집안이 무너집니다. 몸종은 그걸 압니다. 그렇게 몸종은 재산만 준 게 아니라 집안의 중심을 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사람들 입이 바뀝니다. 처음엔 몸종을 욕하던 친척들도 나중엔 말이 달라집니다. 저 아이는 사람 됐다. 저 아이는 마음이 곱다. 저 아이가 진짜 딸이네. 여러분, 이게 핵사이다입니다. 몸종이 이긴 건 땅 문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10년을 했지만 마음을 잃었고, 몸종은 1년이었지만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요, 단순히 사이다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도 끝까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으면 마음은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땅 문서는 집안을 바꾸는 종이였지만 결국 그 종이를 움직인 건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나니 어떠십니까? 속이 뻥 뚫리셨지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